러시아 전쟁 및 탈세계화로 인해서 점점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조선주. 사실상 업황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선주 역시 단계적으로 하락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선주의 주가 하락, 과연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랭크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 얘기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탈세계화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첫 번째로 강조드렸던 게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특히나 더더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2차적으로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아하, 기본적으로 지금 이 유럽이 천연가스를 기존에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이 비중을 낮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수입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산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LNG 운반선이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자꾸 늘어나면서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조선주의 투자 방향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 1, 2년 정도는 한번 관심 깊게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런 흐름이 과연 최근 이제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국제유가가 하락한 바로 인해서 조선주가 하락했으니 과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조선주도 다른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와 함께 어떻게 위기의 하락 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느냐, 아니면 상승 사이클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함에서 기회로 삼아봐야 될 것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리포트를 기반으로 리포티지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티던 조선주인데 최근에 다소 주춤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어찌 보면은 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그냥 꼬꾸라지고 있는데 조선주는 어땠어요? 대표적인 대장주 현대중공업만 바라봐도 작년 하반기부터 어때요? 자,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권 다져주다가 거래량 슬슬 실리면서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시장은 하락 추세로 갔는데 조선주의 주가 흐름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었다. 자, 대장주의 현대중공업이 올해 기준 21% 상승했다. 동기간 코스피 지수가 17% 하락했음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선전한 거란 말이죠. 시장은 빠졌는데 주가는 올라갔으니까. 근데 최근 기준으로만 보면 11%가 하락했고 시장은 1% 상승한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시장은 오르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느냐? 자, 일단은 두 가지. 첫 번째,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아직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자, 발표될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충당금과 조업 차질,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 비용을 발생 가능성 등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갈 돈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 두 번째, 거시경제 관련 변수들에 대한 우려. 사실 이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뭐냐?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물가 상승 나오고, 그죠? 그런데 해상 물동량 둔화의 흐름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 수요 둔화 가능성도 이어지지 않겠냐. 자, 그러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서로 간의 수출입을 잘 안 할 것이고 서로 간의 수출입을 잘 안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물동량이 둔화가 될 것이고 물동량이 둔화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지금 어떻게든 배를 구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배를 잘 안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주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신조선가가 오르던 것들이 다시 꼬꾸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을 우려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선주 선호를 이끌었던 에너지 가격, 자, 유가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조선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건 역시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차례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들이 터지고 있기에 조선주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는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추세적인 하락을 이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만 이끌어내고 다시금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로 노릴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좀 더 확률 높은 쪽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선 최근 수년간 조선주가요. 주로 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단기 조정을 받았대요. 자,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미리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했죠. 주가는 기대감이고 이 기대감은 어떻게 된다? 선반영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선주의 실적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번에도 좋지 않을 거야.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번에도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우려가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됐었단 말이죠. 1분기 실적 발표될 때도 그랬고 작년 실적 발표될 때도 그랬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될 때도 그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라는 우려감이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인 것인데, 자, 오히려 실적 발표된 이후로는 업황 지표 주로 수주가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라는 우려감으로 팔았었는데 막상 실적이 발표되니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수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실적은 좋진 않지만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제 팔았던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다시금 반등하게 되는 현상이 나왔었던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조선업종의 특성상 당장의 수익적인 지표보다도 미래 이익을 결정하는 수주 지표가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밑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조선주는 태생적으로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변동성이 뭐예요? 변동성. 이렇게 주가의 상승, 하락, 변동 폭이 나온다라는 게 변동성이에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막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왜 그랬냐? 조선업 업황 주기 자체가 상승 사이클 이후에 하락 사이클 이러한 주기 자체가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기간 대비로는 한없이 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은 너무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1년은커녕 6개월 기다리기도 힘든데 조선주의 요 사이클 자체가 뭐 짧으면 뭐 거의 한 3년에서 5년 가더라. 이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기다리다. 개선 속도가 기대 비해 있어 너무 느리다 보니 아이고 실망스러워. 언제 올라가는 거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은 좋지만 그 좋아지는 흐름 자체가 느긋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다리지 못했던 조급한 투자자들이 에이 실망스러워 하면서 던지다 보니 이런 흐름에 따라서 단기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아우 실망스러워, 이런 식으로 막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다 사람들의 그런 이제 기다림이 문제예요.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이 조선주는 잘못이 없어요. 원래 이런 놈이에요. 원래 거북인데 나는 토끼야. 아우 저놈의 새끼 너무 지겨워. 언제 갈 거야. 얘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얘를 그냥 손절치는 거예요. 응? 나는 더 빠른 놈 잡을 거야 이러면서. 거북이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이 변동성을 잘 버티고 이겨내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얻어가는데 기다림을 못했던 토끼분들은 다 그냥 팔고 나가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업황이 개선되는 국면에서 조선주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단기에는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우상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단기적인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니 떨어지는 거니 막 방향성 자체가 이제 알아채기가 힘들지만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보자고 주봉 월봉을 보자면은 요게 이러한 변동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상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업황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조선 업황 회복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단기 주가 변동성이 단기 매매의 기회가 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단기적인 투매로 인한 하락은 나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보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 조선주가 이렇게까지 사이클이 긴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산업들은요, 찍어내서 팔아요. 그러면은 돈을 즉각 법니다. 이 찍어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비교적. 그죠?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은 어때요? 조선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에요. 자, 배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 배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부품 떼우고 여기에다가 인력 충원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빨라 1, 2년, 길어지면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면은 팔아야 되죠. 판매해야 되는데, 야, 이 수주를 맡겨놓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 나중에 3년에서 5년 뒤에 내가 배가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걸려버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 자체가 워낙 긴 거야. 짧아야 2년, 길면 5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 과정에 실적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야, 나는 너네가 이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당장에 빡빡빡빡 찍힐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웬걸 실적이 2년에서 5년 뒤에 찍히네. 이거 언제 기다리냐? 아우, 답답 싫어.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함에 따라서 그 분기에 대한 실적이 거의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는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야? 당장의 배를 만들기 위한 수주를 따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수주만 따냈으면 일단은 배를 만들 거고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 하나 판매하면은 돈이 그냥 한순간에 호로록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주가가 빵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밸류를 매길 때는 지금 현재 실적보다도 뭐가 좀 더 중요하냐? 요 수주를 얼마나 잘 따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을 반영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지난 수년간 조선주는 주로 실적 발표 기간에 주가가 조정이 발생을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업황 지표 개선과 함께 주가 하락분을 만회해왔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실적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수주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조선주 주가는 단기 실적보다도 업황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이에서 주로 수주량과 선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주에 투자를 할 거면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실적보다도 뭐가 좀 더 중요하다. 수주를 얼마나 잘 따내느냐. 그 다음에 그 수주를 받을 때 있어서 선가, 배값은 얼마를 기준으로 수주를 따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즉 미래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수주 물량이 많고 성과가 좋으면 이거는 조선에 뭐가 좋은 거예요? 업황이 좋은 거예요.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에만 잘 투자를 할 줄 안다면 충분히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장의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 1, 2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계속 덧붙였던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인 거죠. 당장의 수익을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치 선정 방식은 수주에서 매출 인식 사이의 시차가 긴 조선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고, 수주와 선가는 조선사들의 미래 이익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미래.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건 미래를. 자, 봅시다. 현재 밸류에이션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 제한적이다. 올해와 지난해 조선주가 거듭되는 손실에도 시장 지수를 아웃퍼폼한 것 역시 성과가 계속해서 상승한 덕분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에는 실적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다 과거 수주가 없고 선가가 낮았던 요인이 현재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과거의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었던 바예요. 앞으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수주량과 현재의 선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점차 주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성과지표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왜 수주도 역대 최대고 성과도 계속 올라요. 보세요. 이게 7월 11일 날 발표된 최근 기준치입니다. 성과지수 보세요. 성과지수 계속 우상향하죠. 심지어 주요 선종들 신조성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배값은 계속 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심지어 조선 5사 수주 달성률이 벌써 81%가 찍혔어요. 벌써 올해 목표 대비 수주 달성률이 81%다. 81%. 자, 수주량 어때요? 20년 대비 21년 대폭 증가했죠. 자, 22년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과거 대비 이미 절반 이상을 채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에도 요 수주량이 많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수주량도 많고 선가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자, 철광석 가격이 둔화하는 추세다. 보수적인 가정으로 후판 관련 충당금을 설정한 업체들이 향후 실적 개선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 철광석 가격, 이게 왜 중요한데요? 철광석으로 뭘 만드느냐? 후판을 만든다. 후판은 뭔데요? 배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선사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배 하나를 만들더라도 보다 원재료를 싸게 떼와 갖고 배를 비싸게 파는 게 좋기 때문에 원가는 싼 게 좋아요. 오케이. 근데 그 원재료에 해당하는 후판을 만드는 철광석 가격이 둔화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후판 가격은 어때요? 하락세입니다. 하락세.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올해 4월부터 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값은 올라가는데 원재료 값은 떨어져요. 실적 개선 흐름이 더더더더더 좋아질 만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업황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더더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업황 개선 초기 국면에서 조선사들에 대한 이익 전망이 하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가 인상 효과가 바로 나오기보다도 당장에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들이 실적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뭔 말입니까? 자, 아무리 내가 배 하나를 만드는데 벌어들이는 비용, 즉 선가를 높게 측정해가지고 수주를 따냈다 한들 이 돈이 당장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다 건조한 다음에 실제로 팔았을 때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래 실적. 자, 근데 현재로서는 당장에 내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조선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배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해야 돼요. 인건비 써야 되죠. 기자재 떼와야 돼요. 이게 다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무래도 수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쓰여지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지금 가뜩이나 조선사들의 생산 능력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력에 대한 그 인건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현재로서. 여기에다가 또 기자재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이게 어때요? 실적에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업황 개선 초기 국면에서는 실적이 잘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과거 조선 슈퍼사이클 당시 때도 이익 전망 지속해서 하향 조정됐지만 기업 가치는 오히려 좋아졌어요. 오히려. 당시에도 성과 상승이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주 투자는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지금 최근에 조정이 추세적인 디레이팅,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고 뭐가? 단기 조정으로 그냥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수요에 대한 전망,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에 대한 전망이 팬데믹 초기가 지금보다 더 비관적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업황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크게 개선이 됐었는데 이게 수요 개선 때문에가 아니라 공급 축소 덕분이었거든요. 수요보다도 공급 때문에. 왜냐면
과거의 불황기 때 생산 능력을 많이 감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의 수요가 있더라도 조선사들이 필요한 일감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확보한 일감을 바탕으로 조선사들이 저가 수주를 자제하면서 성과가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과거에는요, 배를 요렇게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업황이 좋지가 않았어. 업황이 좋지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막 도산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이 조선사 입장에서도 야, 이거 인건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아우 이거 나가는 비용 너무 많다. 이러다 이제 다 죽어, 굶어 죽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캐파를 줄이자. 생산 능력을 줄여. 아우, 우리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줄여. 그래서 과거에 이만큼 수주 받던 거 요만큼만 이제 받겠다 한 거예요. 요만큼 받겠다 이제 생산 능력을 줄여놨는데, 이제 막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배 만들어 줄게. 근데 있잖아, 우리가 과거에는 요만큼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요만큼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너네도 좀 이해 좀 해줘. 대신에 너네가 뭐야, 얘네가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요청해? 안 되겠다. 우리가 요것밖에 못 만드니까 어쩔 수 없다. 가격을 좀 높일게. 미안해. 근데 너네도 계속 요청할 거야?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해볼게. 요거 한정된 국면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해볼게. 해가지고 조금만 수주가 붙더라도 얘네는 이미 풀 가동인 거고, 풀 가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흐름이 나고 있다. 그래서 수요 자체가 물론 줄 우려가 있긴 하지만 주더라도 지금 공급 캐파만큼 그냥 채울 만큼만 수요가 있다면 이거는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이슈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보시면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글로벌 선박 수주가 30% 감소했어요. 30%. 전체적인 수요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주 잔고는 오히려 6%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맡기는 양이 줄어들었는데 워낙 만들 수 있는 양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요만큼만 요청을 해도 수주 잔고, 내가 지금 풀 가동인데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잔고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쌓인다. 그러니까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과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캐파가 아무리 줄었다 한들. 건조량 감소 덕분이다. 이거는 운임 둔화에도 성과는 오히려 상승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기 조정은 조선업 개선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것은 자본 구조가 튼튼한 업체에 국한된다. 야,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자, 선박의 수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 조선주의 주가의 흐름이 약간 흔들렸던 것은 수요시장에 흔들린 바로 인해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해상 물동량이 결정을 한다. 해상 물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경제 변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상 물동량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요에 있어서는 이 우려를 자신 있게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래요. 인정하긴 한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요 시장이 지금 점차 하향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한데요. 오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의 주가 큰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선박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수주잔고 증가율과 성가 상승률 추이인데, 신조선가 상승률, 수주잔고 증가율 어때요? 거의 비례하듯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 수주잔고 증가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국면에서 신조선가 상승률이 같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근데 이런 흐름이 지금 끊기고 있다, 끊기지 않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자, 왜 그러느냐? 수요가 죽더라도 건조를 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과거에 조선주 슈퍼사이클 때 야, 대박이야, 배가 찐이구나, 우리나라 막 수출 비중 거의 막 많은 비중을 조선업이 차지하면서 조선의 그냥 초호황기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막 많은 조선사들이 생산량을 확 늘려버렸죠. 배만 만들면은 그냥 떼돈 번다 하면서.
그런 흐름이 거의 뭐 한 5년에서 7, 8년 정도 이어졌는데 10년 정도 이어졌는데 이때는 뭐예요? 수요가 주는데 공급은 늘어났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 뚝뚝뚝뚝뚝. 배값이 뚝뚝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도산하는 없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점점 주는 거예요. 줄어들었다 보니까 어때? 지금 국면에서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팍 튄 흐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감당할 수가. 그러니까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 잘 버티고 이겨냈었던 구조조정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돈을 그냥 쓸어담고 있다. 배를 그냥 수주를 그냥 쓸어담고 있다. 조선 능력 감축에 상당한 고통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장 역시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인력 채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채용된 인력의 숙련도가 올라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주잔고 추이가 20년도부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기준이 요 정도 수준 늘어났는데 지금 딱 올해 반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수주잔고를 능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 단가가 어때요? 급속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배값이 그냥 뛰는 겁니다. 그냥 뛰어요. 자,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흐름이 좋진 않지만 업황,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좋더라.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위기일 확률보다는 기회일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 충분히 내가 단기적인 호흡이 아니라 장기적인 한 1, 2년 정도의 사이클을 내가 내다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기회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빠질 때 파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오히려 조금씩 사서 모을 수 있을 만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조선주주 그냥 막 갖다 그냥 다 잡아요? 안 돼요. 지금 가뜩이나 금리 인상기인데 안 돼요. 자본 규모가 큰 업체들로 국한해야 됩니다. 안전빵 해야 돼요. 안전빵.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탄탄한 게 뭐였다? 현대중공업 그룹이었다. 견조한 재무구조, 단기 손실이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경쟁사 대비 인력과 설비에 있어서 선제적인 투자와 건조 능력을 확충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을 그룹사가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도 갖고 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이 아무래도 좀 더 좋아 보이는 이유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자본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자본 규모가 큰 게 좋겠고 부채 비율이 적은 게 좋겠죠? 자, 대표적인 기업이 뭐였었냐? 아무래도 제가 대장주로 꼽아드렸던 현대중공업이 자본 규모 제일 높고 부채 비율 거의 뭐 2순위로 낮아요. 그 다음에 봤더니 생각보다 삼성중공업이 좋네. 그 다음이 뭐 한 현대미포조선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탑픽, 그 다음에 뭐 현대미포랑 삼성중공업 관심,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을 봤더니 자, 일봉상 보니까 어때요? 와, 일봉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르락 내리락 멀미 걸리겠다. 배멀미 나겠어. 너무 힘들어. 자, 근데 주봉으로 봅시다. 좀 덜한데? 월봉으로 봅시다. 덜한데? 월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야,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딱 보이죠. 월봉으로 멀리 내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얘는 묵묵히 지 갈 길 가고 있다라는 거. 나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한 저점을 이어보면은 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나오고 2차적으로 요렇게 나오고. 야, 요렇게 이제 3단 박스를 그린 다음에 요 추세를 보면서 가면 되겠구나. 요 추세 하단 부근이면 어때요? 하단 부근이면 싸다. 주워 담아라. 상단 부근이면 어때요? 이제는 조금씩 팔아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추세 매매 가져가면 되겠죠. 삼성중공업도 볼까요? 삼성중공업 일봉으로 봅시다. 멀미나. 이 변동성 뭐야? 멀미나.
자, 주봉으로 볼까요? 봤더니 자, 주봉으로 저점을 이어보고 이거를 그대로 고점에다 갖다 붙여봤더니 야, 얘는 상승 추세가 나오려고 하다가 어때요? 다시 고점을 이어가는 하락 추세로 꺾였다. 하락 추세로 꺾였다. 자, 얘는 다시금 요 저점을 들어 올리는 상황에서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그럴 때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멀리 보자면 월봉으로 저점을 들어 올리는 이런 추세가 한 차례 꺾였기 때문에 다시금 추세를 잡아가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 야, 현대미포조선이 월봉으로 보니까 좀 더 깔끔하네요. 그죠?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봤더니 또 이 중기 이평선 계속 지지받아가면서 안정적인 상승 추세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사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조선주는 이렇게 주기가 또 너무 길고 그다음에 중간에 변동성도 너무 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선주에 투자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뭘 보냐면 조선기자재를 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더라도 단기적으로도 좀 재미 볼 수도 있고 안정적인 우상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건자재, 기재자입니다. 자, 조선업 업사이클 우리가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야, 야 지금 수주가 겁나 많아. 그 다음에 배값도 계속 비싸. 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를 만들려고 하는 조선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선 기자재도 많이 떼가겠다. 그죠? 그러면 얘 역시도 마찬가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P와 Q가 증가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급증한다.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작년 기준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액은 야 443억 달러로 무려 127.5% 증가했다. 와우. 조선업체들의 수주로부터 선박을 수주한 뒤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매출 인식까지 리드타임이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된다라고 감안한다면 작년 상반기부터 급속도로 수주를 따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리드타임을 잡아본다면 아하,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더욱이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거죠. 자, 봅시다. 기자재는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블록, 엔진, 보냉재, 전기통신, 배관, 친환경 설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아하, 과거에도 조선업체 주가랑 조선기자재 시총을 비교해 봤을 때니 대략적으로 같이 비슷하게 흘러가더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선주의 요러한 변동성 이런 게 힘들다면 비교적 변동성이 덜한 기자재 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자재 업체 도시도 요거 머리 한번 쫙 입혀놓거나 캡처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어떠한 기자재 업체들이 있는지, 배를 만드는데 각각의 필요한 부품들이 무엇인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였어요? LNG를 탱크를 만들거나 LNG 탱크에 감싸는 보냉재를 만들거나 요거 강조드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기자재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부품이 제일 중요해 보여요? 좀 비싸고 여기 없으면 배가 못 가요. 배가 못 가. 배 굴리려면 기본적으로 엔진이 탑재가 돼야 됩니다. 엔진도 중요해요. 엔진도 중요합니다. 저는 기자재 쪽을 볼 거라면은 크게 LNG 쪽 보거나 엔진 쪽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내지는 HSD 엔진 요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좋다. 오케이. 자, 그래서 PBR 추이입니다. PBR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PBR이 작은 게 좋죠. 작은 게 낮은 게 좋아요. 자, 보니까 HTSD 엔진, 그 다음에 아까 뭐 세진중공업,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뭐 한국카본. 자, 얘네 PBR 봅시다. HGNSD 엔진은 조금 비싸네요. PBR이 상대적으로. 세진중업도 그렇고. 동성화인텍도 그렇게 뭐 싼 건 아니네요. 그죠? 싼 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동성화인텍에 비해서 이제 한국카본이 좀 싸다 그랬죠. 보니까 겁나 싼 게 뭐가 있냐. 겁나 싼 게 성광밴드가 되게 싸다. 그죠? 성광밴드 싸고, 그 다음에 하이로 코리아랑 태광 이런 애들이 싸긴 하네요. 싸긴 해. 참고만 하시고요.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기자재와 함께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특히나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투자했던 거를 지금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것 대비 뭔가 달라진 포인트가 없을까? 지금 주가는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다시금 계속 그거를 더욱더 파고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요, 결국에는 이 기업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것도, 업황이라는 것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대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주기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재차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지금이랑 같은가? 오히려 더 좋아졌는가? 안 좋아졌는가? 더 좋아졌다면 자신 있게 더 비중 실으면 되는 것이고, 안 좋아졌다면 아쉽지만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새롭게 다시금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것들 공부해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최근에 워낙 또 제가 몇 차례 조선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강의를 여러 차례 좀 해드렸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또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고 새로운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금 방향성을 잡아보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한 정보, 또 재밌게 최대한 쉽게 좀 잘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할 때 있어서 혼자 외롭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재밌게, 좀 더 밝게, 좀 더 함께 끈끈하게 할 수 있게끔 옆에 있을 또 수빈쌤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잘 새겨 들으시고 끝끝내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뿅.